필수 창의융합 제곱 어림하고 마지막 주차인 4주차입니다. 자, 스피로그래프, 스피로그래프는 회전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영국의 엔지니어 피셔가 만든 원판을 만든 것인데 원판을 톱니바퀴 틀 속에 넣어서 그 모양을 따라서 틀 속에 있는 틀의 모양을 따라서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리다 보면 각각의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피로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스피로그래프를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이 좀 잘 보이게 흰색 종이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원 그림을 그릴 때는 톱니가 없는 세 개의 원을 가지고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면 스피로그래프는 여기 톱니가 있는 모양을 가지고 각각의 크기가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다른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색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늘색 보시면 원이 각각 위치가 조금 다 다르죠? 이 위치가 다 다른 것이 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있는 원의 구멍에다가 놓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잔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톱니바퀴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빠르게 이동을 하면 톱니바퀴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에서 나오지 않도록 자를 꽉 붙잡고 천천히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뭐가 무늬가 좀 그려지는 게 보이는데 굉장히 예쁘거든요? 무슨 꽃 모양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다 그리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구멍에 넣어서 그려볼게요. 아까 전에 첫 번째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좀 가운데 있는 데다가 놓고 그려볼게요. 가운데 놓고 똑같지만 구멍의 위치가 달라요. 어머,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조금 더, 이렇게 좀 좁으면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점점 바깥쪽으로 가는 쪽에서 그리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까의 그 원 중에서도 작은 원, 그죠? 제가 작은 원으로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작은 원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 삼각형인 것 같은데 삼각형 모양들이 계속 자리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와우, 스피노그래프만 있으면 정말 멋있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 저는 색깔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이 볼펜을 활용을 했는데 좀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리시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자,
지금 스피로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이 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아주실 것. 아이의 힘이 좀 부족하다면 아예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체가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톱니바퀴를 돌릴 때 그냥 막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계속 그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려도 좋으니까 그 톱니바퀴 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릴 수 있도록 연속해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거예요. 자, 화면을 다시 바꿔볼게요. 스피로그래프는 멋진 모양들을 점의 위치나 또 원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릴 수 있으니까 활동 등 시간을 좀 더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한두 가지 정도 그림을 그려보고 추후에 또 다른 활동에서 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규칙 그림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 점에서부터 여기 주어진 화살표 방향으로 그 수만큼 이동을 해서 선을 그리다 보면 모양이 나온대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모양이 나올까? 천천히 손으로 짚어가면서 방향 그리고 몇 번 이동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어, 약간 둘리 엄마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왔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사용을 했다는 우리 옛날 길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번 글을 읽었을 때 뺨은 뺨인데 사람 신체 내에 있는 어, 똑같은 뺨이지만 각각 길이를 재었을 때 조금씩 다 달랐다라는 우리 이야기 한번 했었죠. 자, 그것처럼 옛날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무엇의 길이를 길이의 기본 단위로 사용을 했었대요. 말 그대로 단위 길이로 사용을 했다는 건데 자신의 무엇의 길이일까? 몸이겠죠? 몸인데 그 몸에서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걸까요? 자, 몸 길이를 활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마다 무엇의 길이가 달라요? 맞아요. 몸의 길이가 다 다르죠. 어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길이를 재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백성 여러분, 이제부터는 길이에 대해서 서로 다툴 필요가 없어. 앞으로는 짐의 발 길이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길이의 단위 길이, 기본 단위가 된 것이 바로 임금님의 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영어로 나타내었을 때 foot, 그래서 피트라는 길이의 한 단위가 생겼어요. 아까 임금님의 무엇으로요? 바로 발, 발이 피트의 단위 길이, 피트의 유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피트 단위, 옛날 길이였죠? 그 길이를 현재도 쓰고 있어요. 현재도 쓰고 있는 옛날 길이 단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몸을 이용한 다양한 길이. 자, 보시면 손가락 엄지 너비를 인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 2.5cm. 자, 피트 우리 아까 전에 임금님 발 이용했었죠? 그래서 약 30cm 정도에 되는 길이 피트. 자, 여기 큐빗. 큐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여기 팔꿈치, 우리 접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손끝까지가 바로 큐빗. 자, 뼈는 엄지손가락에서 다른 손끝까지의 길이 약 20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야드는 코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약 91cm. 자, 코끝, 여기 코에서부터 팔을 쭉 뻗었을 때 나오는 여기까지가 바로 야드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옛날 길이도 나타낼 수 있는 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만드는 자인데 그 자는
100cm가 돼요. 100cm. 자, 그러면 1cm짜리가 몇 개일까요? 1cm짜리가 몇 개여야 100cm가 될까요? 맞아요. 100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조금 학년이 있는 친구들은 1m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m는 100cm하고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cm라는 단위 길이가 더 작고 그거보다 더 큰 단위 길이가 바로 미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00cm 자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옛날에 우리가 썼던 야드, 큐빗 이런 길이들도 한번 나타낼 수 있는 자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아래쪽에 제가 흰 종이를 준비를 한 것은 제가 자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대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잘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임펜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훑어볼까요? 지금 자를 보면 맨 끝에요. 적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100cm 여기 되어 있죠? 그런데 밑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요. 동그라미 있고 밑에 보면 어떤 거는 동그라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자, 요것을 우리가 다 적으면 100cm, 1m 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100cm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잴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내가 여기까지 수를 적으면 좀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 제가 먼저 50cm까지만 그리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1부터 100까지 쓰면 좋겠지만 이게 중간에 친구들이 좀 실수를 해서 쭉쭉쭉쭉 적어내려다가 보면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숫자 더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벌써 썼는데 근데 또 100이 있어요.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계산을 잘못하거나 칸수를 잘못 세어서 중간에 좀 길이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쓰고 우선 50cm까지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50cm를 쓰기 전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0부터 시작을 하고 아래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센티미터를 나타낼 거거든요. 자, 얘는 몇 센티미터일까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칸에 동그라미가 있죠? 자, 여기까지 오면 5cm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옮겨서 5칸만큼 가면 또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면 5에서 시작을 해서 5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몇 센티미터요? 10. 자, 이렇게 해서 5에 5만큼씩 계속 커지는 수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5, 10, 15, 20, 25, 30. 그다음에 30, 35, 40. 우리 아까 전에 몇 가지 쓰기로 했었죠? 50까지만, 50 나올 때까지만, 40, 45, 50. 이렇게 나오면 맞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수가 쓸 칸이 더 있거나 아니면 벌써 50을 썼는데 또 썼다 그러면 중간에 어딘가가 틀린 거예요. 그때는 지우개를 사용을 해서 지우시면 수정할 수 있어요. 자, 50보다 큰 수 55. 자, 이제 자를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에 따라서 우선은 50까지 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00까지 수를 써서 마무리를 하시면 100cm 먼저 자를 완성을 하는 거고요. 우리 아까 아래쪽에 있는 건 아직 안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요 자를 먼저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밑에 있는 걸 쓸게요.
90, 95, 100 딱 도착했죠? 이렇게 쓰시면 중간에 실수 없이 길이를 잘 재어서 활동을 한다고요. 그다음 예전에 동그라미 있었죠. 우리 그거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어, 옛날 길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길이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옛날의 길이 중에서 2.5cm가 되는 길이가 있었어요. 뭘까요? 2.5cm. 여기에 지금 요 선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거든요. 뭐였죠? 맞아요. 바로 인치. 약 2.5cm, 엄지손가락의 너비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인치예요. 아까 전에 우리 아직은 2.5cm는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5cm 한번 적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20. 20 아래에도 또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20 아래에 동그라미. 자, 얘는 뭘 뜻하는 걸까요? 아까 약 20 정도 됩니다라는 거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바로 뼘이에요. 자, 뼘 약 20cm 되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라고. 자, 이번에는 45, 45, 45 아래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또 있죠? 45, 약 45cm 되는 길이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옛날 길이 중에 바로 큐빅. 그쵸, 그쵸. 큐빅. 우리 큐빅이라고도 하고 큐빅이라고도 해요.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 전에 혹시 피트가 몇 센치인지 기억나세요? 피트. 여기에는 지금 쓰여져 있지는 않은데 맞아요. 약 30cm 정도. 이게 바로 피트의 단위예요. 자,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45 큐빅 했고요. 그 다음에는 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91cm에 있네요. 이거 뭘까요? 옛날 길이지만 지금 또 쓰고 있는 거. 네, 바로 야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100은요. 1m라고도 해요. 그래서 100cm랑 1m는 같아요. 요거를 저는 표시를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자를 가지고서, 완성된 자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100cm 자를 활용한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볼게요. 100cm 자 만들기 나와 있지요? 그리고 자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자도 완성을 했어요. 자, 옛날에 사용한 길인데 100cm 자를 사용해서 나만의 옛날 길이를 재어보세요. 그랬어요. 자, 원래 엄지손가락의 너비는 얼마였죠? 2.5cm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엄지손가락의 너비는 몇 cm가 나오는지 한번 재어보세요. 그러면 나만의 옛날 길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배웠던 옛날의 단위를 나의 단위로 한번 바꿔서 재어보세요. 자, 100cm 자를 사용해서 잴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자,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해서 물건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길이를 재어서 아래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신의 눈. 우리 신의 눈이라는 건 이제 전통 공예품이거든요. 멕시코와 볼리비아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전해지는 공예품인데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작은 사각형이 바로 신의 눈을 상징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각각의 나무 막대기이거든요. 자, 나무 막대기와 두 개의 이렇게 실들이 만나는 선 있죠? 여기가 바로 모서리인데 요 네 개의 모서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를 상징을 한대요. 자, 옛날 사람들이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필요한 요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못 산대요. 뭘까? 자, 생각해 보셨어요? 네, 거기에서는요, 바로 지구, 물, 공기, 불 이렇게 네 가지를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신의 눈 아까 보셨지만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게 실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 색깔별로 그 신의 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실의 길이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파란색 실은 빨간색 실보다 42cm 더 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길이들을 나타내는, 실의 길이들을 나타내는 힌트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자, 요걸 잘 읽어보시고 가는 거예요. 자, 빨간색은 나왔네요. 빨간색. 자, 빨간색은 20cm예요. 자, 그런데 파란색은 빨간색 실보다 42cm 더 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더 길다고 했으니까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62cm.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요. 빨간색 실보다 5배나 더 길대요. 5배. 5배가 더 길면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지? 자, 노란색 실은 빨간색 1배, 2배, 3배, 4배, 5배. 이것들을 말 그대로 5배, 20cm를 5번 더하거나 아니면 20cm를 곱하기 5 해서 나온 것이 바로 20의 몇 배수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20이라는 수를 5번 더 길다고 했어요. 그러면 노란색은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계산을 했더니 그렇죠. 바로 100cm. 와, 노란색 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라색 실. 보라색 실은 파랑이랑 노란색 실을 더한 것보다 12cm 더 길대요. 파랑, 노랑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그쵸? 식을 써보면 좀 더 쉽겠죠. 자, 보라색은 파랑, 그다음에 노랑 더한 수보다 더 길어요. 얼만큼? 12cm. 자, 그러면 162cm 더하기 12cm 되겠죠? 자, 그래서 보라색의 길이는 174cm. 자, 분홍색 실은 주황색 실보다 짧대요. 그러면 주황색 실보다 짧아야 하니까 주황색에서 96cm를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그래요. 더 짧다고 했으니까 뺄셈으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분홍색의 색 길이는 263c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각각의 색실의 길이를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필요한 빨강, 파랑, 노랑, 보라, 분홍, 주황색 실을 모두 더하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더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또 묶음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묶음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실이 978cm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 이번에 우리 아까 전에 100cm 자 만든 거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 내 몸, 우리 친구들 왜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키를 재기도 하고 몸무게를 재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은 자를 이용해서 잴 수 있는 것들을 재어볼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길이, 내 것도 재어보고 친구 것도 재어보고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완성을 해서 재어보세요. 입술의 길이, 눈썹과 눈썹 사이 길이, 한 뼘의 길이, 팔 길이, 다리 길이, 그 다음에 내가 다리를 최대한 벌렸을 때 얼마만큼 벌릴 수 있을까? 요 길이도 재어보는 활동들.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100cm를 가지고서 놀 수 있는 이제 경험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책상의 가로 길이를 재어봤더니 140cm예요. 제가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100cm 재고 다시 40cm를 더 재어야 되겠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면 바로 100cm 이어서 잴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100cm를 이용해서 잴 수 있는 길이 결국에는 100cm보다 좀 더 긴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의 길이를 한번 친구들과 함께 재어보세요. 자, 마을 지도입니다. 마을 지도, 스티치가 마을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건물과 건물의 거리를 100cm 자를 사용해서 한번 재어보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100cm 자는 구불구불 우리 아까 전에 스피노그래프 그렸던 자처럼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도 자를 잘 구부려서 활용을 하면 정확한 센티미터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가 어딜까요? 119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병원까지. 그럼 병원이 여기 있으니까 자를 조금 굴려야 되겠어요. 그냥 바로는 잴 수 없으니까 정선 따라서 재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쭉 재서 와 보니까 딱 맞게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는 딱 맞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가까운 약 15cm로 제압돼요. 자, 그러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경찰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길이를 재었더니 약 몇 cm? 10cm가 나왔대요. 이렇게 각각의 있는 위치를 조금 달리해서 100cm 자를 조금씩 구부려 가면서 정확한 길이도 한번 재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테두리, 도형의 테두리, 둘레를 한번 재어볼 거예요. 100cm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짧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스피노그래프를 그렸던 자 있었죠? 그 자료를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물고기 자도 가능하죠. 물고기 자료도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도형의 테두리를 둘레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고든 선으로 쭉쭉쭉쭉 연결을 했더니 도형이 만들어졌어요. 그 선둘의 길이를 둘레라고 합니다. 자, 자를 활용해서 한번 재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 2라고 되어 있죠? 물고기 자 2를 꺼내서도 한번 재어 보세요. 그러면 아래 도형이 물고기 자 2는 몇 cm 정도가 되는지 아마 어림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0cm 자를 좀 활용해 볼게요. 자, 세상에서 가장 큰 거미, 핑크풋 골리앗 버드이터.
지금 보니까 사람 손보다도 좀 길어 보여요. 그쵸? 그 다음에 가장 큰 달팽이, 자이언트 아프리칸 랜드 달팽이. 여기 사람 손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게 보통의 나비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는 나비가 아니라 나방 같아요. 굉장히 크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비, 아틀라스 나비. 그다음 사람 손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예요. 타이탄 하늘손.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손을 좀 보면서 한 몇 센치 정도 될까라고 자도 놓고 한번 어림을 해보세요. 보통 어른의 손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나? 그럼 요거보다 한 요 정도 긴 것 같네? 짧을 것 같은데?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어림을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고 난 다음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정도 되는 동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물고기자도 활용하고 보든자 100cm 자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길이도 재어보고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의융합 꿈키쇼 재고 어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